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무인 궤도차 추돌 사고로 관광객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탑승객들은 업체 측의 대처가 부실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은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멈춰있던 무인 궤도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는 순간 놀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어른들도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문까지 열렸지만 탑승객들은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문도 열린 상태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있다. 계속 이게 있어야 되냐. 조치를 취해라. 그러니까 조치 취한다는 얘기는 없고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저한테. 주말 나들이에 나선 관광객들은 수미터 공중에서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지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고 모노레일 그런 것도 이제 겁이 나서 못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고는 자동 제어 장치 오류로 차량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차량이 멈추면 관제실 직원이 차량을 수동으로 조종하는데 이 경우 자동 주행과는 달리 차량 간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 발생한 추돌 사고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한 지 40분 만에 직원이 차량 거리 계산을 잘못하는 같은 실수가 이어지면서 부상자는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대부분 하다 보면 흉내라는 거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대기 손님들이 많으면 이제 직원들이 급해지거든요. 특히 통신 장애 등으로 수동 주행을 하는 경우가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적지 않지만 업체 측은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운영업체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2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순천만 국가정원 스카이큐브 추돌 사고와 관련해서 관계기관이 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 순천시는 어제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임시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공단 검사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자료를 근거로 운영업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한편 그제 오후부터 스카이큐브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임시검사에는 사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단체장 선거 양상이 대부분 민주당 후보의 대항마가 맞서는 형태 양자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여수시장 선거전을 뛰는 입지자는 민주당 권세도, 무소속 권오봉 후보 단 2명. 이 양자 대결 구도가 한 달 후 선거 당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포진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모두 후보를 내지 않기로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백방 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순천에서는 허석 민주당 시장 후보에 맞설 대항마 찾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무소속 양효석, 윤병철, 손은모 후보와 민평당 이창용 후보가 오는 24일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대표주자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순천 시민의 후보 선택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단일화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음을 밝힙니다. 광양시장 선거전도 결국 민주당 김재무 후보와 정현복 시장의 세대결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고흥군수도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공천 후보의 양자 대결 외에 별다른 변수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인기와 민주당의 지지도를 감안할 때 1대1 아니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와 함께 민주당 독식에 대한 견제 정서가 공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현상으로 보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반감은 없는데 지방에 와서 이제 반감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만의 정치, 그들만을 위한 서로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권리당원 명부 유출 논란 등 공천 과정의 잡음에 따른 여론의 피로감도 대항 세력을 규합하는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세에 맞서는 각 후보군들이 대항마로서 의미 있는 세력을 구축할 수 있을지 한 달을 남긴 이번 선거전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민중당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는 전남도지사 선거를 치르기에는 최소 6차례의 TV 토론이 필요하다며 도지사 후보의 성실한 토론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전남지사 선거는 광대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TV 토론은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성수 후보는 또 전남과 북한의 양강도와 자매 결연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무안공항과 삼지연공항을 연결하는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광양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에게 6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라고 적힌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진입로인 후광대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는 10년 넘게 무용지물이었는데요. 목포시가 버스 전용차로 해제에 이어 중앙분리대 철거 등 도로 구조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남학 신도시 후광대로입니다. 도청 입구 교차로부터 법원 앞까지 1km 구간이 버스 전용 차로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06년. 하지만 버스 전용 차로가 제 역할을 못하고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자 지난해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좌회전 전용 차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 문제는 신호 위반 등 일부 얌체 차량들의 불법 통행 구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도로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관광객 등 초행길 운전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앙에 설치된 분리대도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위험도로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좌회전 전용차로 1km 구간 가운데 우선 550m 구간 좌우측 화단형 분리대 2개소를 6월까지 철거합니다. 나머지 구간 중앙 분리대도 추경을 확보해 하반기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버스 전용차로 중앙 화단을 정비하게 됐으며 공사 기간 동안 현재 좌회전 전용 차선은 통제됩니다. 전남도청 진입로 중앙 분리대 정비가 완료되면 현재 8차선 도로가 10차선으로 확대되면서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가 대기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는 지난 2012년 광양 지역 민관 산학의 19개 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협의회로 최근 사회 이슈인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단체는 모니터링을, 기업체는 개선 대책 실행에 나서기로 했으며 광양시는 자율감축 이행 개선안 진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산란계 유경오리 농가를 동물복지형 선진축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은 고병원성 AI와 산란계 달걀 살충제 검출 등 소비자의 위생 안전성 요구를 반영해 전남 지역만의 동물복지형 축사 표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동물복지 사육시설은 산란계 2곳과 유경오리 1곳 등 총 3곳에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 사업비는 한 곳당 5억 원으로 보조 4억 원에 자부담이 1억 원입니다. 해경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 해역에 대한 위험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와 연안 해역을 합동 점검한 결과 위험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을 선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위험구역은 최근 3년 동안의 사고 발생 건수를 토대로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되며 여수 돌산대교와 국동 선착장, 고흥 녹동항 등 30곳이 포함됐습니다. 여수시가 13억 원 규모의 수산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모두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돌돔과 참돔 등 56만 마리와 전복과 바지락, 꼬막 37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대조개 복원 시범 사업과
유망양식, 종자 공급 사업 등에도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적조와 태풍, 고수온 등 여름철 수산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여름철을 앞두고 적조와 태풍,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연재해 대비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7월 말까지 생물조사와 보험가입 홍보, 시설 안전 점검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11만 4천 헥타르의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에서 23억 1천만 마리의 어패류가 양식되고 있으며 지난 2015년과 지난해 944개의 어가에서 569억 원에 이르는 적조와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예스키즈존 설치를 위한 설문조사에 나섭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은 오는 31일까지 지역 식당과 커피숍 등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예스키즈존 설치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스키즈존은 식당이나 호텔 등 편의시설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의 반대말로 아이를 동반한 여성이나 가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시설 현대화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상점가 등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상점가 등록이 지금까진 2,000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30개 이상이면 등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점가로 등록되면 시설 현대화나 주차 환경 개선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현재 전국에 등록된 상점가 220곳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에는 22곳이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경기도 군포는 88, 서울 영등포는 111마이크로그램 등으로 특히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오늘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고요. 점차 바람이 강해지면서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방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고 경북, 경주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